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방역 대응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근무자들 가운데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수당 수급 등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여수 음파교회는 한 장로가 교회연금을 횡령해 실형을 받고도 다시 중직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한 간부들은 간부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돼 세습을 위한 초석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에 신규 취항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 때도 원청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국동 어항단지 인근에서 외국인 선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여수시가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외국인 5명과 한국인 1명 등 선원 6명을 포함해 국동 어항단지를 중심으로 1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같은 배를 탔던 외국인 6명과 한국인 6명 등 선원 12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선원들의 숙소가 있는 충무동과 국동 어항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곧바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대응 관련 종사자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도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선별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돼 선별진료소 운영이 계속되면서 치매센터나 정신센터 등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공무직들까지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공무직들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간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수당인 월 5만 원의 의료 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위험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수당인 의료 업무 수당뿐만 아니라 위험 수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검체 채취 등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원래 업무와 함께 부차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위험수당, 코로나19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 받는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직으로 뽑혔다는 이유로 의료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사무직만 하면 몰라도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하고 간호사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순천시는 공무직에 대한 방역 대응 수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감염병 대응 의료 업무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비상근무 수당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은 올해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 대형교회인 음파교회의 세습 논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교회 헌금을 횡령해 실형을 받은 장로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교회로 돌아와 중직을 맡고 정작 문제 제기를 한 간부들은 교회에서 쫓겨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여수 음파교회는 지금의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짓는 새성전 신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건축위원장을 맡은 장로 A씨가 시공사 대표이사로부터 헌금 2억 1천만 원을 받은 뒤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간부들은 진상조사를 시작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장로에 따르면 담임 목사 B씨는 간부들이 A 장로를 고발하자 교회 안정을 위해서라며 새성전 신축공사 관련 문서를 파쇄하고 소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들이 했냐며 회의도 참석하지 말고 예배에도 오지 말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구성원 60여 명은 반강제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출교당했던 A 장로는 아무렇지 않게 여수 음파교회로 돌아왔고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시무장로라는 중책까지 맡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예장통합교단지부인 여수노회 부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목사는 선거에 A 장로가 단독 입후보하자 일부 노회원들이 해당 장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며 결국 탈락하긴 했는데 출마 배경에 대해 말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교단 소속 교회가 후임자를 세우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파교회가 세습을 위해 A 장로를 내세워 노회를 포섭하려 했다는 겁니다. 음파교회는 수차례 해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음파교회의 세습 가능 여부는 오는 봄에 열릴 노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음파교회 담임 목사 A씨가 여수 MBC의 세습 논란 연속 보도와 관련해 세습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목사는 새벽 예배 설교에서 MBC 보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잣대로 보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반동성애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표적이 된다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축복세로 생각하고 인내하자며 세습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 목사는 MBC의 해명 요청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갑작스런 한파로 꽁꽁 언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내일 전남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1에서 5cm, 전남 서부와 광주는 최고 10cm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2에서 3도, 순천이 영하 4에서 2도, 광양은 영하 3에서 2도, 고흥은 영하 5에서 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4에서 1도, 목포는 영하 2에서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도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도 광주 시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학동 재개발 참사의 원청이었기 때문인데요.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사고를 내 시민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무려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곧바로 광주시청을 찾아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회장까지 나선 다짐은 불과 7개월 만에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화정동 외벽 붕괴 사고가 터지자 이번엔 대표이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죄의 변은 한 장짜리 사과문 낭독뿐이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뿐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닮은 꼴 학동 참사로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돈만 생각하는 대기업의 야욕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 공사입니까? 자기들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지 안전이나 그런 개념은 전혀 없잖아요. 연거푸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광주시는 관내 모든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작업자 6명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고, 정치권에선 이번 사고 역시 전형적인 인재라며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3명 더 좋은 아파트 주민 1동 141만 3천 원, 주식회사 대신기공 임직원 1동 100만 원, 여수시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연합회 박종환회 25인 50만 원, 여수시 남면 안도 주민 1동 15만 원, 학동 주민 1동 1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부녀회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군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동네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서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광양항의 원양 노선 컨테이너선들이 잇따라 기항을 포기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 아프리카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의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에 정기 기항하는 등 새해 물동량 증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내 3단계 일부도 머스크사의 4,6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컨테이너 화물을 분주히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앞으로 주 1회씩 광양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항만들을 거쳐 메나, 로네 등 서아프리카의 주요 항만에 기항하게 됩니다. 광양항은 최상의 위치에서 일본과 중국의 항만들에서 유럽 미주 가는 화물들을 집하해서 이곳에서 대형선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천의 조건을 갖고 있고요. 이번 신규 원양 서비스 개설을 통해 광양항에는 연간 2만 TEU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항에 기항하는 정기선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모두 81항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감소 추세 속에서 원양 항로가 주간 2항차나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단비 같은 정기선 기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프리카, 유럽, 미주, 동남아, 미국, 일본 등 신규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많은 화물들이 우리 쪽에 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항차와 항로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공격적인 해상 물류 마케팅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선언한 여수광양 항만공사. 이번 아프리카 신규 노선 기항이 시작점이 돼 2022년 새해 목표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220만 TEU 달성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2.5% 인상 지급됩니다. 연금액 인상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여수지사는 현재 여수시의 60세 이상 인구 8만 명 중 38%에 이르는 3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올해 연금액 인상에 따라 82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